남녀가 자, 해봅시다. 오늘 자, 보세요. 네. 호흡하고 닥쳐. 개설의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는 첫 번째 호흡 운동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네요.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없다. 폐는 근육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폐가 허파가 스스로 직접 움직일 수는 없다 보니까 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니콜과 가로막 배경막. 그렇죠?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그것들이 흡기시와 호기시. 흡기는 들숨이라 하겠고요. 호기는 날숨이라 하고 있죠. 니콜은 어떻게 됩니까? 흡기시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상승하고요. 가로막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비가 꺼져야잖아. 아. 근데 가로막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로막이 수축한다입니까? 이완한다입니까? 이완이요. 수축이 되죠. 땡기자. 가로막이 내려간다는 것은 두꺼워지는 거잖아. 네. 근육이 수축해야 근육이 두꺼워지면 이 효과가 나죠.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예. 자, 여기서 꽤 중요한데요. 흡기시 폐포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증가. 증가 아니야? 숨이 들이쉬면 증가. 공기의 양이 폐포에 많아지니까. 일정. 그런가? 일정인가? 주변 대기압 대비 높아지는 폐포의 압력은 했습니다. 숨이 들어오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 그치. 낮아져요. 한번 빠서 높아져요. 무조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니까 높아져요. 낮아지니까. 서준 뭐라 했죠? 높아져요. 아니 맞다니. 왜요? 아니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꼬아서 일정이에요. 숨이 들어올 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흡기면 폐포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아요. 낮다 똑같아요. 낮아지다 다시 올라가요. 아버지 다시 들어오는 네. 공기 들어오니까 아니 공기가 들어올리고 하니까 그렇죠. 낮아진다는 것은 흡기의 시작 시에는 낮아져도 낮아지다 높아져. 흡기의 끝자락에 가면은 높아져요. 네. 그래서 막대가리 인증. 폐포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낮아져요 라고 얘기했던 거는 요 시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흡기의 시작 시점이었으면 낮아져요가 맞아요. 네. 근데 흡기 때 폐포압은 어떻습니까? 하면 대기압보다 낮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낮아지다가 아니라 낮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빠르다와 빨라지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호기심은 어떻습니까? 하면 올라. 이렇게 되겠죠. 숨을 내뱉으려고 하니까 늑골이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오는. 그래서 폐포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으니까 공기가 나가요. 그래서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높으니까 높아진다 하면 호기의 첫 시작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폐를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흉강이라 불러요. 네. 배에 있는 빈 공간 뭐라 부를까요? 복강. 그렇죠. 복강이라 불러요. 쫄았다. 코에 있는 빈 공간은요. 이강. 기강. 그렇죠. 좀 전에 노란 라인은 폐포의 압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 낮아져요. 한번 더 꽈는데. 예, 호기 때는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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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폐의 부피는 들숨 때 증가했다가 날숨 때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책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네.
중2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이런 세페이드 3F 하에 보면 예, 영양소의 소화부터 시작해서 싹 정리 잘 돼 있잖아요. 대포하면 처음 들어보는데. 폐압력은 왜 처음 들어봐 이 사람은? 페포요, 페포. 폐압력이다, 폐포압력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체의 교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네.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하겠습니다. 혈액이 이렇게 흐르네요. 폐포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인데요. 요거는 폐동맥 쪽 모세혈관입니까? 폐정맥 쪽 모세혈관입니까? 네, 정맥. 들어오니까. 정맥. 동맥이구나. 동맥 쪽의 아, 모세혈관이죠. 정맥혈이요. 다음 이쪽은 폐, 정맥. 동맥. 예, 정맥 쪽의 모세혈관입니다. 동맥혈. 정맥혈. 예, 그때 이쪽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맥피, 정맥혈이 흐릅니다. 네. 폐포에서 기체 교환하고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로 바뀌겠죠.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피 압력입니다. 산소 압력은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여기가 대략 40 정도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Hg가 되겠고요. 네. CO2의 압력은 46 되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Hg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폐포에서의 피 산소 압력은 어떻습니까? 얘는 100 밀리미터 Hg가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은 40 되고 있습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합차에 의한 확산. 그렇죠 확산이에요. 네. 전체 압력이 누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가 아니라 각 기체의 압력이 누가 더 높습니까? 낮아요로 구분하겠습니다. 산소 압력은 폐포 압력이 더 크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의 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죠. 반면 이산화탄소는 미묘하지만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쪽이 커요. 더 크네요. 그래서 아. 폐포 쪽으로 CO2는 삐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폐 정맥 쪽에 들어가면 이쪽은 비산소 분압이 100이 되고요. 확산을 하다 보니까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죠. 이산탄소 분압은 46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보면 외호흡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호흡 때 에너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이제 ATP라는 에너지가 소모되지 나요. 않아 하겠습니다. 확산이다 보니까요. 정리하세요. 저거 이산화탄소 압력이 왜 46이에요? 아, 소리 40입니다. 서준이 예리해. 정리하십시오. 정리한 사람들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머리. 아, 알아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조직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변 조직 쪽의 모세혈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쪽의 세포 조직은 하겠네요. 이 세포 조직에서 피 산소 분압은 하겠습니다. 얘는 40보다 작습니다. 네. 저 이산탄소 분압은 46보다 더 크네요. 반면 저쪽 모세혈관 이 혈액이죠. 산소 분압은 얼마? 100이라고요. 이산탄소 분압은 얼마? 4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탄소는 세포 조직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탄소가 운반되고요. 네. 산소는 세포 조직으로 산소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쪽에 정맥혈 되겠네요. 요수만 이해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 기체 교환은 뇌호흡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시
기체기관에 올리는 분합차의 확산으로서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없어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외호흡, 내호흡하는 것은 기체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분합체의 확산으로서 결국엔 바깥쪽에 있는 우리 몸 바깥쪽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 세포 조직으로 보내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 진짜 호흡 무엇입니까? 앞에 세포라는 말을 써도 좋겠습니다. 얘는 영양소에다가 산소를 붙여서 에너지를 만들대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부산물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내겠습니다. 예,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도 있겠고 플러스 ATP라 불러주는 화학적 에너지도 있겠네요. 이 ATP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육 운동이라든지 지금 내가 말을 하는 발성 바티불처럼 빛을 내기도 하죠. 광 그리고 각종 물질의 수송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의 합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체온 유지하는 데 사용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예, 제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저 영양소는 포도당의 형태만 되는 건 아니고. 예, 포도당뿐만 아니라 예, 아미살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의 획득에 소화가 필요했겠고요. 산소 획득에 호흡이 필요했겠고 그걸 보내주는데 수환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뭐 다 아는 거라서 되겠지만 네. 아, 그냥 알고 있었죠. 예. 자, 이 정도까지는 중학교 정도에서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과거 1학년 들어가서 시험 쳐야 될 내용입니다. 뭐요? X축 P, O2 산소 분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Y축 산소 포화도의 의미입니다. 산소포. 네.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나 꽉차 있는지 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소 분합 100에서부터 0까지. 네. 산소 포화도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산소 분합이 100mm에 지시되면 산소 포화도는 100%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아까 산소 포화도가 정맥피 되면 산소 포화도가 얼마? 정맥피 되면 산소 분합이 얼마입니까? 하면 40이 돼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40이 뛰나나 조금 더 가야 되나? 그렇죠. 쭉 올려보내면 80% 정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산소가 좋다.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네. 세포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의 역반응은 조직세포 쪽에서 일어납니다. 산소 페리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동맥혈 가져갈 때 산소를 얼마 가져갔습니까? 정맥혈 될 때 산소를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에서 정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빼버리면 산소 해리도라는 값을 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가 된다고? 동맥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가 된다고? 동맥혈 되는 거예요.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100이었고 정맥혈 산소 포화도는 80이라서 20% 정도를 배분시켰습니다. 네. 즉 우리가 호흡 운동을 통해서 폐에 산소를 100개를 들고 왔다면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20개 던져주고 아직 80개는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아니 100개 들고 왔는데 왜 100개 다 안 줘 해버리면은 왜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쟁여둔다. 너무 불필요해 보여 많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100% 다 쓰면 나 뛸 수 있을까요? 왜요? 왜? 그러니까 말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지금 이 정도 내가 얘기하는데 산소를 100개 들고 와서 산소를 100개 다 쓰면 이것보다 조금 더 격렬하게 와 하려면 나 할 수 있을까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상승폭을 약간 여지. 즉 당연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티즈하고 뭐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둘 다 시속 80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달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마티즈 경차들은 최대한 밟아갖고 들들들 하면서 가는 거고 좀 비싼 차는 아직 충분히 뒤에 여력이 있는 상태죠. 네. 우리는 지금 이거는 평상시의 그림입니다. 좀 더 산소 해리도가 떨어질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이해됐어? 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합니다. 네. 쉬고 있을 때입니까? 운동할 때입니까? 운동할 때. 그렇죠. 운동할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조직에 산소를 좀 더 많이 공급시킬 수 있는 오토헤비드가 증가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할 때라니까 P, CO2, 이산탄소 분압이 46 대비 더 증가될 때입니까? 감소할 때입니까? 증가. 운동한다잖아. 증가된 거지. 아, 예. 이해됐어? 아, 예. 즉, 요 산소, 요 흰색 산소는 이산탄소 분압이 46 라인이라면 이쪽은 60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짜로 이렇게 하는 게 산소 분압이 높아지고 pH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리도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조직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 누워서 쉬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더 격렬하게 운동할 때입니까? 라는 거는 더 격렬하게 운동할 때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 불러줍니다. 우리 혈액의 pH는 7.4예요. 네. 정상적인 pH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탄산가스가 많아진다. 산성도가 높아진다. pH는 낮아질 때입니다.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은 높아지는 그렇지. 맞아요. 운동할 수 있으면 체온 올라가지. 저. 이 얘기들이야. 아,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지. 생짜로 야 이렇게 될 때는 이산화탄소 분석이 높아지고 pH가 생짜로 이런 건 아니란 거지. 네. 우리가 호르몬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호르몬들 이름을 보고 호르몬들 이름을 가지고 말을 맞추고 내가 지금 당장에 물이 얼마나 마셨는지 또는 땀을 얼마나 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항이 호르몬이 그리고 무지 코르코이드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얘기를 맞춰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답을 내라는 얘기예요. 생짜로 외워서 푸는 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이 위쪽 라인도 있겠습니다만 두 개 따로따로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정리하세요. 세포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럼 세포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이거보다 높아진다니까. 네.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으로 많이 들어가요. 산가스예요. 산성가스예요. 산성이니까 pH가 7.4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혈액은 pH 7.4를 기준으로 7.2에서 7.6 정도 사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여요. 그것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탄산수소 이온이라든지 또는 인산 이수소 이온을 통해서 혈액이 완충 용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혈액의 pH가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방금 말했던 pH 범위 7.2에서 7.6을 더 벗어나게 되어버리면 세포 조직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요 그림은 중학교에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반기 고등학교는 안 나와요. 안 배웁니다. 아예 예, 아예요. 꼭 봐야겠네요. 저 산소 해리도가 높아지면 왜 그래프가 저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소 해리도예요. 그 차이만큼 이게 산소 해리도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는 100으로 고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해됐어? 산소 해리도가 그 남은 산소예요. 조직에 공급한 양이죠. 해리시킨 조직에 공급한. 아 이해했어. 뺐으니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조직에 산소를 얼마나 던져줬습니까? 해리시켜줬습니까? 이해되셨어? 예. 산소 해리도가 많아졌다는 뜻은 조직이 산소를 좀 더 많이 공급받았다. 그렇죠. 조직이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격렬하게 운동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주면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가는데 생자 외우려면 이 너무 많아요.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요거 어차피 1학기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그래프가 좀 복잡한 게 있죠. 기억나실까요? 순환에 대해서 좌심방의 압력과 좌심실의 압력 그리고 대동맥의 압력에 따라서 판막이 어디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페이크 3F 책에 있어요. 저희 호흡에 대해서는 이런 놈이 되겠군요. 정말 와서 페이드 한게 감소문이라고 유정부터 알았어요. 맞아요. 그거 뺑뺑이 계속 풀었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다른 걸 아예 몰라요. 과거 가서 근데 과거 안 가면 이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염색체, 유전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도 필요한 계속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등급이 결정돼요. 안돼 필요 없는 거 안 돼. 네. 다음 주에 나오면 뭐 학원에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뭐 수업 해주고 다 해줬는데요. 여기 정규 수업 때 그냥 나오세요. 과거 가서 필요한 거 물화생지 1, 2 뭐 이런 것들 해봅시다. 아니야 그렇잖아. 11월 달 학원비를 내는데. 이미 뭐 앞에 다 땡겨서 수업을 한다고 원장님 얘기했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탈락해도 와도 되죠? 예? 탈락해도 와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11월 달 학원비 나. 좀뭐 11월 달 학원비 냈는데요. 물통화 이런 거 해달라고 합시다. 하죠. 학원비 알리지 마. 들어보네. 아마 이것저것 해서 앞에 다 땡겨서 한다고 원장님 얘기하는데 그래서 18일인가까지 뭐 전부 다 수업을 다 미리 다 땡겨서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신경 쓰도 없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화도 아직 덜 한 것들 하자고요. 그래. 다음 그리고 주에요. 예 모의고사들 하고 그래요. 합시다. 다음 주에 뭐 시간표 뭐 알려드렸었냐? 뭐 하겠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 형들 이게 공부란 게요. 물론 뭐 이때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한 폴만 쉬면 다시 원상 복귀하기 힘들어요.
물론 뭐 보는 갖고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 한국고사 맨 마지막 시대라서 한국고사를 12월 24일에 시험 쳤어요. 23일이니까. 예.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3월 입학할 때까지 1월달, 2월달 두 달을 맹탕 놀았어요. 3월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푸는데 로그 X 미분이 안 되는 거야. 로그엑스 미분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두 달로 왔더니 정말 뭐 아주 극간단한 발로 풀어도 미분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가? 일주일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한 보름 이상 그렇게 좀 여유 부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기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 학교에서 발표하고 개강이 12월 5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작게는 15일, 많게는 한 20일 정도 그냥 공부에 손을 놓아버리는, 그래서 몸이 공부하는 리듬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그냥 한자 놀겠어요. 오셔서 수업해요. 뭐가 화학원 모의고사 풀자면 그렇게 할 것이고 화투 진행하자면 그렇게 할 테니까. 아 하루를 진짜. 아니면 유교학 옛날 거 해달라면 또 해드릴게요. 오, 좋은데요? 재밌겠다. 타나소미 유도체 고인자 그거 옛날 오, 옛날 좋아요. 옛날 문제집 풀자고요. 왜냐면 그거는 워낙에 이제 예전 학제에서 사라졌다 보니까 재밌죠. 자료가 귀해요. 자료가 뭐 별로 없어요. 시중에는 그런 문제집을 구하려면 대학교 일반 학원 문제집을 산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우리 2학년 수업 들어가서. 진짜. 뭐 나쁘지 않아. 난 입시 탄학이는 학교에서 입시만. 네, 그냥 와서 수업해요. 네. 하루를 진짜 24시간으로 진짜. 야 제가 우리 떨어지면 2학년 승기점 수업 들으려고 하래. 네이비. 쟁취도 들어가야겠다. 뭐가 됐다? 예. 애미야? 호흡 운동 다 설명 정도 되겠어요? 호흡에 대해서 예. 해설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유성아. 분명 원장 쌤이 2차는 거의 학교에 탈락을 안 하는데요. 못 믿겠어요. 자, 호흡과 있으면 배설이 있겠죠. 네. 이게 배설은 아까 말했던 세포호흡을 통해서 남은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양소가 탄수화물 있겠고요. 단백질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방이 있겠네요. 네. 구성원소를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외에 질소, 질소 성분이 있었네요. 지방은요? 탄소, 탄소, 수소, 산소로 산소.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만든 노폐물은 이산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물. 여기도 이산탄소, 물, 이산탄소, 물, 요산으로 요소, 암모니아가 있군요. 뭐냐? 안에서. 내보내는 방법은 폐를 통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탄소가 폐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죠. 일부의 수준이. 예. 물이 물도 우리가 날숨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네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꿉니다. 어디서? 안에서. 예, 간에서 바꿉니다. 간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은 소화기 쪽입니까? 배설기 쪽입니까? 배설기. 소화기 쪽입니다. 예? 왜요? 간에서 쓸기 좀. 예. 쓸개 좀 만드는 거. 간은 그래서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간은 배설기관계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해독이라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분해 없애는 기능들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마시면. 예, 그래서 어제 내가 마셨던 소주를 이 간이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아세탄으로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요소로 만드는 과정은 오르니틴 회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오르니틴. 근데 이건 역시 너무 옛날 과정이에요. 지금은 2012년 이후로는 소개 안 되고 있습니다. 요소의 분자식을 보면, 비교식을 보면 CO5에
여기에 NH2, 네. NH2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만드는 과정은 두 개의 암모니아와 하나의 이산탄소를 통해서 물 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소의 합성 과정이에요.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요소의 합성 과정이잖아요. 요거 과정은 동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ATP를 집어넣어야 돼요. 세포를 통해서 어렵게 만든 ATP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왜 이 짓거리 하죠? 독성이 너무 강해요. 예, 암모니아 독성이 너무 강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라 불러요? 요거요? 네. 요소. 이거 요소요. 아, 네. 네. 근데 탄화수소 이름. 탄화수소 이름 이거? 탄화수. 트라이 뭐죠? 네. 뭐예요? 그렇다면 이 요소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네, 나가게. 나가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배설이 있었다면 배출이 있어요. 배출 배출은 뭐지? 통하는 거. 응가. 예, 물 빼는 거.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를 똥으로 내보내는 그걸 배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네. 네,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콩팥 배설계의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신경계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예요? 뉴런. 네프론은 크게 구분해 보면 말피기 소체와 사고체. 원주면. 예 말피기 소체는 사 제와 체와 보건 주머니. 5번 주머니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신용환. 그렇죠. 오, 오, 서준. 써준. 야 이게 기본 아니야 이것들아. 세뇨리따. 까먹었어요. 아, 기억해냈어요. 세뇨리따. 그래서 딱 잠깐 감싸고 있는 게 보건 주머니잖아. 자. 사구체로 들어오는 거네요. 콩팥 공파. 네. 동맥이요 정맥이요? 동맥. 동맥이죠. 예, 콩팥 동맥 쪽은 모세혈관 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만. 보건 주머니. 예, 보면 주머니 쪽으로 예, 사구체에서 이쪽에 실타래처럼 배배 꼬에서 압력이 높아서 삐져나가는 물질들이 있겠는데요. 네. 오른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여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 알죠. 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물질들과 여과가 되는 물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어디까지 나옵니까? 안 보여요.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 낙성까지. 여과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단백질. 예, 일단 혈구가 네. 여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방. 혈구가 여과 되면 이게 오줌으로 적혈구가 나오죠. 예, 그래서 혈이 요가 됩니다. 단백질. 예, 단백질이 요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역시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서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면 단백요라고 하겠고요. 네. 살이 작살나게 빠지죠. 저기요. 그렇다고 아니 그럼. 콩팥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그 공파는 지금은 콩팥이 그 암시장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6천 하지 않을까요? 예 요즘 선생님이 뭐 한참 이런 게 내신에 있었을 때 그때 뭐한 3천 했어요. 물가가 딱 한 2배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요? 예 그때 비해서 물건 2배 이상 올랐죠. 예, 뭐 지방 같은 것들도 나오지는 말았어야겠네요. 네. 반면 사고체에서 여과가 되는 물질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여과가 되네요. 포도당. 요소. 포도당과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여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소도 여과가 되네요.
이함류. 예, 그 외 무기압류. 무기압류 같은 것들도 여과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여과된 이 여과액을 우리는 원료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료. 이 원료는 제압수. 이렇게 집합관을 거쳐서 어쨌든 방광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콩팥 동맥에서 100만큼 왔다고 한다면 이 원료는 10만큼 됩니다. 나 기억났어요. 저기 그 모세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콩팥 동맥 그 결국 정상기 혈액인데요. 정상기 혈액의 약 10% 정도가 여과되는 거라고요. 여과에는 에너지가 들지 많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는 1000ml per 분 1분당 1000ml를 100으로 우리가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 세밀한 수치는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치고요.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마는 내용이고 물론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하고 싶어. 근데 많이 좋습니다. 내년에 이거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아무도 이제 아, 진짜. 아니야 떨어져도 학원 다시 올 수 있어. 맞아. 포스코. 맞아 우리 떨어지면 집에서 우리 네이비 풀 거야. 떨어지면 우리 집에서 1301 타고 이쪽에서 영화 몇번 다녔어. 하얀 지원이. 진짜 속상하다. 이거 특성화 갈까요? 속상하 오늘 와서 이게 뭔가 솔깃한 말이에요. 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현혹 때문에 야, 나오는데 좀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알죠. 자, 이거 그대로 오줌을 내보내면 너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줌을 우웅 내보내는 사람이 없잖아 있죠. 물의 재흡수가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 ADH가 부족한 사람, 당뇨 호르몬이 부족. 항유 호르몬이 부족해서 오줌이 줄줄줄 많이 생기는 사람, 뭐라 불러요? 노항이뇨. 알게도 파트 요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비제. 그래서 이렇게 세뇨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흡수. 흡수하겠고요. 필요 없는 물질을 추가적으로 더 던져내는 분비. 분비. 이 과정이 세뇨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콩팥 정맥. 정맥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때 재흡수되는 비율을 보면 물은 약 9%. 99% 재흡수되네요. 100%. 10 중에서 99%가 재흡수되니까 콩팥 정맥으로서는 예, 그래서 99.9 나갑니다. 이해됐습니까? 포도감에서는 100% 재흡수하고요. 요소는 제품할 리가 없죠. 중학교 때는 재흡수 안 한다라고 됐다고 하고요. 하는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되잖아요. 때는 50% 왜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 물의 재흡수의 기본 원리는 삼투 현상입니다. 우리가 물질 수송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확산이 있었고, 삼투가 있고, 능동 수송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삼투와 확산, 삼투 확산은 알죠. 에너지가 들지 많아요. 않아요. 반면 확산은 아 에너지가 능동 수송의 에너지가 들어요. 호동감에서는 100% 재흡수하는데요. 이건 우리몸에 필요한 거잖아. 네. 능동 수송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요소 우리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끼어들어와. 네. 이거는 확산. 확산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무기압류는 대략 물과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는데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나트륨 땡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지코르티코이드 농도는 줄어들어 하겠습니다. 반면 내가 물을 많이 마셨던 상태예요. 그럼 몸에 나트륨 부족하면 무지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나트륨을 더 잘 땡겨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과 비슷한 비율 정도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배설에선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방광을 나온 게 0.1 그러니까 1ml per 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당 한 1ml의 오줌을 만드는 게 기본 패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 오랫동안 참으면 왜 배 아파요? 방광이 꽉 차서. 네, 그 이유 있었어. 예,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신경들이 야 방광 찼잖아 하면서 자꾸 내한테 메시지 주는 거죠. 장난하네. 그리고 뭐 그 참아서 뭐 좋습니까? 건강도 참아야 터져요? 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마려운데 억지로 끌려가서 1시간 동안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쌤, 방광도 터져요? 예, 아, 진짜 터졌나? 진짜 터져요? 터진 사람 있어요? 어차피 질이죠. 그러네. 생각을 못했네. 옛날에는 사람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관략근. 간략근. 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사회적 매장이 일어납니다. 오물이 지금은 가장 알려진 가르쳐드리잖아. 그래? 얘네들 줄자. 좋은데. 이거는 괜찮아. 근데 초콜릿은 안 먹잖아. 기다려 먹잖아. 그래도 나오긴 해. 그래. 뭔가. 그렇게 할 때가 사람이 없네. 이제 딴 거 하나 해도 분비 아직 아니 안 안 했잖아. 했잖아. 분비 안 했잖아. 분비 제육사. 추가적으로 분비되는 것들 뭐 있을까요? 필요 없는 뭐 요소들 더 던져낼 수 있겠고 뭐 크레아틴 이런 걸 던져내기로 하겠습니다. 크레아틴이 뭐예요? 근육에 보면 크레아틴하고 인산하고 결합해서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 있는데요. 그것이 경이랑 운동할 때 크레아틴과 인산이 분해되어서 인산기를 ADP한테 던져주고 ATP 합성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몰라도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예. 제가 우리 도덕책에 뭐 욕하면 입에서 어떤 무슨 색깔 지름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는 개. 개불 아니에요. 뭐 유사과학 내지는 뭐 사기 뭐 이런. 우리 도덕책에 있죠. 우리도 자, 정리하십시오. 얼마나 찍혔어요? 40.